무성할무 길할길 기운기 서로상 따를 수 안내 바깥 외 겉표 속리 혹혹 걸을연 혹혹 할위 위할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목울무 초목이 울창해서 무성하면은 길기상수 길한 기운이 서로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내외 표리 안과 바깥 또는 겉과 속이 혹 그렇게 둘 수도 있고 혹 만들어낼 수도 있다. 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석을 볼 것 같으면 좌우안대 좌우안대 사방이가 되겠죠. 그래서 사방이 혹 자연이성 혹 인력이 위지했습니다. 그래서 혹 자연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혹 인력으로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초목울무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땅이 기름지다 좋다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 길기상수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꼭 혈적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겠죠. 그래서 그 사세를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세는 이제 조역 또는 조금 변화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문장에서 장공복을 천조지설 이것에 상대되는 그런 문장이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공복을은 허한 곳이 있으면은 그 허한 곳을 분명히 막아주고, 그다음 그 이지러진 결함된 부분이 있으면 그 결함된 부분을 보충해주고,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천조지설 하는 것이다. 하늘이 만들어내고 땅이 설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천조지설, 즉 앞에서 한 말 천조지설은 하늘이 만들어내고, 즉 하늘이 창조를 하면은 땅은 그것을 설치하는 것이다. 그러면 땅이 설치하고 하늘이 만드는 것은 어떤 것이고, 그 내외표리 혹연혹이 할 것은 뭐 어떤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늘이 만들어내다 하는 것은, 자, 땅을 하늘이 만들었을까 이렇게 본다고 치면, 하늘이 만들 수 있다는 것은 하늘이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이고, 땅이 하늘을 받아서 설치를 한다는 것은 땅이 내려온 것을, 하늘이 내려온 것을 땅이 어떻게 이것을 그릇에 담을 것인가,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천조지설 하다는 것은 하늘이 내려왔다는 것은 하늘이 만든 것이고, 그 다음 지설하는 것은 이 땅이 이렇게 그릇을 담아냈다, 하늘을 담아냈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죠. 이런 건 뭡니까? 이러면 우리 결과적으로 이것이 바로 풍수에서 하나의 판세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판세가 옳게 되면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초목울무에서 길기상수하면 내외표리를 혹연혹이한다. 그래서 이것은 천조지설 큰 판세라고 치면은 이제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로 울창하게 될 수 있으면 그 나무가 청룡이 하면 청룡을 비보할 수도 있고, 백호가 트하면 나무를 심어서 나무가 잘 자라니까 그 초목이 울무하면은 그걸로서 청룡 백호도 삼을 수 있고 안산도 삼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어떤 방풍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으로써 초목울무로서 공간 기운을 창출해낸다. 그럼으로써 명당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조지설은 천지가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다음 인력위지 할 수 있는 것은 초목울무, 나무 잘 자라는 나무를 가지고 비보를 경우에 따라서는 나무가 필요 없으면 베낼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나무를 심어낼 수도 있고, 그래서 안팎
안팎 욕에서 내외라는 것은 가까운 것이고 앞에서 천조지세라는 것은 대판세. 사람이 나무를 할 수 없는 것. 그건 나무 심어봤자 안 돼. 어떻게 그 나무 심어갖고 내 큰 산을 어떻게 당할 수 있어. 이제 이런 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대꾸를 만들어서 문장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하나 더 본다고 치면은 삼강전기 했습니다. 삼강전기. 그래서 팔방해세했다. 전차우홍 재상필지다. 지기평이 토기유지 혈지한지 수지초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강전기. 이 삼강전기 석삼 매부리강. 매부리라는 것은 산 거의 등성이 산등성이 강. 그래서 온전전 기운기 여덟팔 모방 모래 형세세 앞전 막을 차 가릴 차 뒤후 끌어안을 옹 포옹할 옹 모든 제 길할상 다필 이럴지 땅지 귀할기 평평할 평 평탄할 이 흑토 귀할기 이설유 지탱할지 구멍혈 취할지 편안할 안 그칠지 물수 취할지 멀초 아득할초 채 번갈아 들채 번갈아 들어올 채 갈아 들어올 채 바뀌어 올 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직해를 한다면은 삼강전기, 삼강이 전기하면 새 매부리가 온전한 기운이라면은 그리고 팔방해세, 팔방에서 새가 모여들면은 그리고 전차후홍 앞에서 가려주고 뒤에서 끌어안고 그러면 재상이 필지한다. 모든 길한 징조가 다 이른다. 지기평이 땅의 기함은 평이함이요 흙의 기함은 지탱하는 데 있고 혈은 편안히 거침을 취하여야 하고 물은 번갈아 먼 곳에서 번갈아 들어오는 것을 취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삼강전기 새 맷불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장경에서 보면 강부지 골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강부와 지롱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이런 거? 강부, 지롱. 그래서 이 강부, 이 언덕인데 그냥 언덕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이제 뭐 언덕이 쭉 있다 이제 이런 개념하고 이 언덕은 우리 풍소에서 구곡위서 하듯이 강부, 이 언덕이 요거 있다는 얘기죠. 등성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등성이가 있는 것이 바로 매부리 강 했습니다. 그런데 이 등성이가 세 개가 있다는 얘기죠. 삼강이 세 등성이가 있다. 그럼 이 세 등성이가 뭐겠는가 보셨습니다. 자, 세등성이 온전한 세등성이 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풍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령이라고 치면은 이 내령이 뭐 이렇게 즉 우리가 직장짐에 가는 것은 사령이라고 그러죠. 고든 맥은 사령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면 이 맥이 이렇게 오는 것은 사맥이니까 변화로 가야 된다. 변화로 가야 된다.
그건 변화를 최소한 하나, 둘, 우리가 그래서 이제 입수 3절 이런 얘기들 하죠. 그래서 최소한 이러한 세 개의 등성이가 이러한 형태로 구비를 가져줘야 된다. 그러면 온전한 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삼강이 온전한 등성이다. 이 외에도 이제 이 삼강을 이해를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 부분은 좀 빈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혈내룡, 이건 이제 청룡백호. 그래서 이러면은 세기가 되지 않는가, 즉 내 보호권을 충분히 가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조금 모순되는 점은 내 내룡은 이 부분이 필요하지만은 청룡백호는 꼭 이 부분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것은 이거보다는 좀 삼강전기가 좀 빈약하지 않는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강이 전기하고 팔방이 해제한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내 자신, 즉 결과적으로 이것이 주인이죠.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변화롭게 온전한 기운을 갖추고 있을 때, 이럴 때에 이제 이 팔방이 해제, 전체가 팔방이 다 새가 모였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팔방이 새가 모이게 되면은,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는 전차후홍하겠죠. 뒤에서는, 앞에서는 가려주고, 그 뒤에서는 끌어안고, 만약에 이 말이 바뀌어서 전농 후차 이러면 말이 안 되겠죠. 끌어안는 것은 나보다 더 큰 놈이 나를 끌어안는 것이고, 가려주는 것은 나보다 더 작은 놈이 가려주고, 이런 얘기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주작과 현무, 즉 조대 관계를 충분히 배려한 말이 바로 전차후홍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기람이 필전다. 자, 이 문장은 삼강전기 팔방에서 전차후홍 최상필, 여기까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끝이 나고 이 청호경 중에 아주 재미나는 부분들이 이제 있는데, 그 재미나는 부분들이 뒤에 부차적으로 달아놓은 말들입니다. 앞에 내용하고 전혀 다른 말을 해가지고 황당하게 깜짝 놀랄 다른 말을 해놓는데, 황당하게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이거 보통 범인을 뛰어넘는 그런 이제 문장들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요 뒤로 가면은 이제 이건 앞에 문장하고 전혀 상상도 못하는 그런 문장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상상도 못하는 문장이 천하의 문장이 될 만큼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삼강전기 팔방에서 전차후홍 최상필자하면 이 앞에 내용 초목울무라든가 이런 문장들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을 잇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뒤편에 이제 거의 네 문장을 만드는 과정이 직기평이하고 토기유지, 혈치한지 수치초체를 만들어놨습니다. 자, 이 앞에서 직기하고 그 다음 토기, 땅하고 흙하고 이것은 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하고 흙하고는 기자를 그 직기, 토기 해서 땅하고 기할 기자를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혈기, 수기는 안 붙이고 혈은 치한다고 해놨습니다. 혈치, 수치를 해놨습니다. 자, 혈하고 수는 치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땅하고 흙하고는 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함은 어디에 있고 치함은 어디에 있는가,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땅의 기함은 평이해야 된다. 땅의 평이함은 그 기함인데, 이것을 지평이, 땅이 평이함을 취한다, 이 말을 못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문화권은 사실은 지치평입니다. 산 하나 깎아가지고 평탄 작업해버리면 이건 사람이 취하는 것이 땅이 귀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바로 지금의 시대하고는 사실은 자연적인 그런 시대를 가지고 얘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에서 산을 까가지고
평지로, 즉 평이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땅이 기해지느냐, 지 기가 되느냐? 아니죠. 그건 지 땅을 우리가 이제 평단 작업을 했다고 요사이 어느 학자가 이제 그런 말을 하고 막 이제 주장을 하고 나서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같으면은 이 닭이 봉황되다, 나쁜 땅도 요사이는 만들면 좋아진다,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나쁜 땅도 탁 평단 작업 해가지고 건물 딱 지어놓으면 좋아진다. 좋아집니다. 좋아지는데 좋아진다는 것이 우리 풍수적 개념이 시간대 형성에서 얼마까지를 좋아지는 걸로 보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풍수의 근본 논리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렇게 말하지 못하죠. 그래서 땅의 기함은 평이한 데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다면은 이 평이한 것을 우리가 찾았을 때 이 땅이 기하다. 그랬을 때 거기에서 뭘 찾아야 되느냐? 혈을 취하고 물을 취하고 이것을 이제 내가 얻어내서 취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가 하면 토기유지, 땅은 그 기함이 지탱할 수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왔을 때 사태가 나가지고 훅 빠져나가고, 그 다음 땅이 막 골골이, 우리 그런 데 많죠. 어떤 산에 가보면 막 이 골골이 쭉쭉 패 나가가지고, 즉 땅이 그때 지탱력이 없어가지고 그런 곳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한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땅의 기함은 지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탱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풍수에서 nói 바로 생토란 얘기죠. 그래서 생토, 자연한 토 가지고 생토로 땅이 유지되면 아무리 비가 와도 이 흙이 무거워서 떠내려가질 않아. 그래서 그 땅이 그대로 이제 보존이 되는. 그 다음에 혈지한지. 혈은 이제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 혈은 기한 게 아니야. 혈은 어떤가? 혈은 혈적해야 된다. 혈적하다는 것은 곧 적중시켜야 된다. 자, 이러한 혈이 있는데 여기일까, 여기일까, 여기일까? 이건 내가 취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취할 수도 있고, 여기를 취할 수도 있고, 여기를 취할 수도 있고. 이걸 내가 취하면 이건 잘못 취한 것이다. 이걸 취하면 잘 취한 것이다. 이제 취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은 수치 초치했는데, 자, 물을 어떻게 취하는가? 물을 마실 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것이 바로 수치 초치하는 것은 물이 번갈아 들어오는 그 형상에 가지고 그것을 형상을 얻음으로써 거기에서 바로 내가 기운이 형성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물이 이렇게 흘러온다고 치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이 물이 흘러오는 것을 내가 취한다고 치면은 결과적으로 이 흘러오는 것을 내가 취함으로써 여기에서 오는 기운을 받아들인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은 내가 이걸 안 취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하면 안 취하는 것이죠. 응? 그래서 이건 기하면이야. 이 수가, 이 물이 아무리 여기서 기자를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수기 초치해. 물이 이렇게 흘러들면 참 기하다. 그건 내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향하는. 무슨 기한 거예요? 이거 하나도 안 기한 거죠. 그리고 기한 것은 내가 취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취하는 거하고 기한 거하고, 기한 것은 이미 그 본성적으로 유지되어 있어서 벌써 천지가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다음 취하는 것은 내가 알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것을 쓸 것인가. 이 부분이 문장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문장, 지기평이하고 토기유지하고 혈지한지하고 수치초체, 이 한 문장만 갖고도 풍수 전체적으로 다 대변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장풍덕수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 모든 풍수의 법칙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이 바로 앞에 여러 가지들을 얘기해 놓고 앞에 문장하고 전혀 다른 말로 이렇게 간결하게 매듭을 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맛, 즉 위에 네 구절, 아래 네 구절 딱 잘랐어요. 딱 잘라가지고 따로 봐야 될 그런 문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장을 넘기면 주석이 있습니다. 주석을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기전적 용맥 불탈, 기운이 온전한 적 용맥이 벗어나지 않는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용맥이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용맥이 서로 삼절, 용맥 입수 삼절이 튼튼하다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세회적, 세가 돌아온 적 산수 유정, 산수가 유정하고, 전차적 유객이다. 앞을 가릴 차, 앞을 가린 적 유객, 객이 있다 하는 얘기죠. 즉 안산조산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안산조산이 있고, 후홍적, 뒤를 끌어안는다. 뒤를 끌어안은 적 유주, 주인이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현무가 뒤에서 끌어안으면 그 안에는 분명히 주인이 앉아있게 된다. 안지적, 혈법 무이험 했습니다. 그래서 편안히 거친다는 것은 혈법이 무이험, 없다. 뭐가 없느냐? 이험, 빗나가고 험하고 그런 것이 없다 했습니다. 빗길사. 초체적, 멀리서 번갈아 든다 하는 것은 술에 물이 오는 것이다. 유원류, 그래서 그 물의 원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을 하나 더 볼 것 같으면은 향정 음양 했습니다. 절막 계려, 차이홀이 무이천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향할 향, 방향향, 또 정할 정, 그늘음 변양, 간절할 절, 말막, 어그러뜨릴 개, 어그러뜨릴 여, 괴려, 괴멸시키다. 차등차 쓰이 트럭호 호리리, 어그러질 무자도 되고 유자도 되고 하는데 유자로 있겠습니다. 그럼 어그러질 유, 그르칠 유, 그 다음에 쓰이 일천천 마을리 했습니다. 그래서 향정 음양, 향을 음양으로 정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을 음양으로 정하는 것이 절막계려, 절대로 간절히 게리지 말아라. 즉 무너뜨리지를 말아라 했습니다. 그래서 간절컨대 계리하지 말아라. 차이홀이, 차등이 차이 나는 것이 홀이로서, 홀이 틀 것만큼. 그래서 요 리는 도랑형기의 리가 되겠죠. 그 수치, 단위의 수치가 되겠죠. 그래서 리는 아주 적은 양이 되겠죠. 그래서 틀 것만큼의 단위라도 그 어그러짐이 어긋나는 것이 천리로서 어긋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석을 한번 볼 것 같으면은 음양자, 음양이란 당이 좌우치지 마땅히 좌우로서 그것을 취하는 것이다. 혈자위양, 혈이 좌측은 양이 되고 혈우위엄, 혈의 우측은 음으로 삼는다. 좌혈이 양양하고 우혈이 음양 불가차야라. 그래서 좌혈은 양양을 하고 우혈은 음양을 하는 것이 가히 차등이 아니다, 편차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쉽게 말한 자선수, 자선용, 우선용, 자선수 이런 말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향을 음양으로 정하는데 괴뢰시킨다. 막 어그러져 가지고 막 무너진다. 이제 이런 말 하는데 그 무너지다 하는 말, 어떻게 하면 그 향을 하는 게 막 무너지는 것인가? 우리 이제 공부한 것 중에 이 여자를 공부한 게 있죠.
어디서 공부했습니까? 우리 여자 공부한 거 복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중용이라는 책에서 부부지 도는 조단호 부부 하는 공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용에 보면은 군자지 도는 비언이라. 그래서 시경에 가라사대 연비여천하고 의하고연하니 상하찰려라. 그런가 하면은 조단호 부분이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문장을 오늘 복습을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요 점이 하나 없죠? 요 점이 원래 있습니다. 그 글자를 보면은 뭡니까? 이게 글자를 보면은 이건 지포죠. 창호, 창문 호자죠. 창문호 밑에 개를 붙들어 놨죠. 그러니까 이게 이름은 개가 보통 개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그러지는 거예요. 이제 왕 하고 하면 막 이 천지가 어그러지는 거예요. 자, 어떻게 어그러지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 자전에서 사곡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뒤집는다 또는 똑바로 안 가고 빗나간다는 얘기죠. 빗나가는데 어떻게 빗나가느냐? 굽는다는 얘기죠. 그럼 휙 돈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이 한 판을 엎으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휙 엎어야죠. 휙 엎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휙 엎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휙 엎는다, 이 사곡한다, 이 말이 바로 중용에서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 중용 공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용에 보면은 자, 군자지도 비언이라. 쉬운 시경에 가라사대 연비여천하고 의하고연하니. 원기상하 찰려라. 그래서 군자지도는 조단호 부부다.
이제 이 어그러지다, 사곡하다. 그 이제 이 군자의 도란, 비, 소비할 줄 알고, 쉽게 말해야 쓸 줄 알고, 그 다음에 또 갈무리할 줄 알고, 즉 쓴다는 것은 외부적인 그런 요소가 되고, 갈무리하다는 것은 내부적인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기운을 갈무리해야 외부적으로 쓸 수가 있다. 그럼 다 써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내가 기운이 있어도 조금 기운 저축해야 오래 살고, 또 돈이 있어도 조금 저축을 해야 쓰고 남는 거 좀 저축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경을 갖다가 이제 끌어들여 가지고 연비어천 의하고연하는 그 시경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솔개인데, 그 고전들이 보면 솔개가 한 번 뭐 날면은, 붕새가 한 번 날면은 뭐 몇 마리를, 9마리를 가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솔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솔개가 뭐 한 번 날면 날개가 뭐, 특히 그 장자의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솔개가 날면은 하늘이 어그러진다는 겁니다. 하늘이. 참 문장이, 솔개가 한 번 어떻게 납니까? 이 사곡하죠. 똑바로 가는 게 아니고 날개를 해가지고 한 번 히 돌면 하늘이 다 무너진다는 거. 하늘이. 이 문장이 얼마나 참 뛰어납니까? 하늘이 그 고요한 아무렇고도 없고 하늘이, 솔개가 한 번 히 돌면, 이 사곡하면 하늘이 다 무너져.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더 재미나는 것은 그 상대 문장이, 고기가 한 번 이 못에서 그 한 번 뛰면은 이 가장 낮은 곳이 못이겠죠. 그 가장 낮은 곳은 고기가 한 번 못에서 뛰면 그 못도 결과적으로 다 어그러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하늘은 솔개가 어지럽히고 못은 고기가 어지럽힌다고 치면은 하늘과 가장 높은 곳, 가장 낮은 곳도 다 무너지고 어그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뭔가? 말하자면은 그것은 상하를 살펴내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상하를. 자, 여기에서는 이것은 상하라고 보기보다 내외라는 측면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외라는 측면을 가지고 상하, 천지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외라는 것이 곧 천지다. 그 천지를 살펴내는 일이 곧 내외를 살펴내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디로 끌어왔느냐? 군자의 도라는 것은 조단의 부부, 지열조 실말이, 그 실말이 지어지는 것이 어디에서 지어지냐? 부부에서 지어지는 것이다. 부는 소비하는 외적 요소고, 부는 갈무리하는 내적 요소. 그래서 반기지야, 돌이켜서 그것이 이루자면은 결과적으로 어디에 가느냐? 천지를 살펴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솔개가 하늘을 휘 가면서 어그러지는 것처럼 이 향을 하나 잘못하면은 바로 이 천지가 어그러지는 그러한 별이 되는, 무너뜨려지는 그러한 것이 바로 향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향이라는 것이 뭔데, 이렇게 천지가 무너지는 그런 어그러뜨리는 그런 것이 이 향에서 있는가? 어떻게 향을 갖다가 계리라고 했는가? 그래서 이제 시계적으로 봤을 때 청호자 선생이 사은절 문형으로 이제 그 향정을 막 절막 계려 할 때 절막 계려 그걸 쓰는데, 그 당시에 이 시경에 연비여천을 몰랐겠습니까? 다 알죠. 그때 문장의 표본이 바로 시경이고 서경이었는데, 그 시경, 서경의 연비여천을 몰랐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로 향정음악 절막계리는 바로 연비여천의 이 문장하고 연관되는 그런 부분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막 무너뜨리는 그런 어그러지는 그런 것이 바로 향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향이라는 것이 바로 어째서 그 향이라는 것이 그렇게 천지가 무너질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이 향이라는 것이
향을 하는 것이 오늘 유임을 하나 해드린 게 있죠. 그거 이제 우리 2003년도에 저기 박 여사님이 주제 발표문으로 썼던 것인데 거기에 보면은 동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공하는 것은 눈동자, 그 동자는 눈동자 중에 까만 동자를 갖다가 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에 까만 동자, 그 다음에 구멍공. 그래서 눈동자 그 까만 구멍에 그 비춰진 그 향법의 순역과 제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 우리가 이런 눈동자가 있는데 이 참 우리가 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참 사람의 이 눈동자라는 게 신비 아닙니까? 이 하루에 눈을 굴려서 방향을 바꿔보는 것이 몇 번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이거 수치 환산이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내 눈동자를 이렇게 굴린다는 말입니다. 보는 방향을 총각을 두고 바꾸지 않습니까? 한 사람하고 얘기를 해도 어디를 가도 눈동자가 굽이지는 게 얼마나 굽이집니까? 하루에 내가 이 보는 그 양의 변화가 수치 환산을 한다면 이 수치는 만약에 세밀하게 한다고 치면 엄청난 헤일 수도 없는 그런 수치의 환상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시초 단위로 이 눈의 눈동자가 돌아가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내 눈동자가 바라보는 목표 지점 이제 중심, 목표 지점의 중심선. 만약에 이 중심선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은 항상 중심선이 있죠. 그럼 이 중심선이 이 왕래하는 것이 한없이 왕래를 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 중심선이 한없이 왕래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향이라는 개념입니다. 향이라는 개념인데 이 향이라는 개념은 특히 이 생명체를 가진 쉽게 말해서 사람은 생각이 눈으로 보는 것에 생각이 항상 따라한다고 볼 수 있죠. 마음과 생각이 눈으로 보는 것에 항상 같이 수반을 하죠. 그래서 사람 생명을 가진 특히 사람으로 봤을 때 이 향이라는 것은 하루에 수없이 많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만큼 사람의 마음도 또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 중심도 항상 갈팡질팡 항상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하는 것이 이제 향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생명이 아니다. 그럼 생명이 아닌 것은 뭡니까? 하나의 물체다. 물체는 그럼 향이 없는가? 물체도 향이 있죠. 물체도 어떤 물체의 향은 뭔가? 이거는 면이라는 개념이 물체의 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향이라는 개념이 우리 사람으로 끌어오면은 가장 현란한 것이 눈동자의 변화가 바로 향. 또한 사람의 면으로 봤을 때도 내가 모습을 항상 이래 갖고 아니죠. 이렇게 하다, 이렇게 하다. 이 할 때마다 내 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 이렇게 다단하게 변화하는 것하고, 그 다음 이 물체라는 것 중에 땅지혈하는 이거 어떻습니까? 이건 항상 이 면을 가지고 한 군데 존재해서 향을 정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사람은 한번 잘못 섰다, 눈동자를 한번 봤다, 보다 못 볼 꼴을 보면 이렇게 돌리면 되죠. 그런데 물체라는 지혈이라는 것이 면을 한번 가지고 향을 한번 하고 있다고 쳤을 때 이것이 못 볼 걸 본다고 해서 이렇게 돌릴 수가 있느냐 얘기입니다. 이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바로 향이라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향이라는 개념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향이 무너뜨려지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눈동자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여기 적중으로부터 요걸 갖다가 이제 15도라는 개념으로 이제 이걸 선정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내가 보는 시각의 초점. 그래서 이 초점이 나중에 더하면 양택 통로를 보면 있을 겁니다. 그래서 24도 이제 이런 개념으로 해서 정립을 잡았고, 그 다음에 이 바깥은 뭔가, 이건 이제 가시권이죠. 가시권 사시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향정 음양 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향이라는 것이 우의 개념, 이것이 이제 우리 풍수에서 양적 요소, 음적 요소, 그래서 음양의 요소다 이렇게 보는데, 음양의 요소가 좌우에만 국한되는 것인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원근이 여기에 이제 가미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원근. 그렇다면은 먼 건 무엇이고 가까운 것은 무엇인가? 먼 것을 양이라고 볼 것인가? 가까운 것을 양이라고 볼 것인가? 굉장히 이제 어려우시죠. 적정 수준일 때는 가까운 것이 양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나 멀리 있는 것은 적정 수준일 때 음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그런데 가깝다, 지나치는 우리 이제 음양의 논리라는 것이 항상 적정 수준이 있고 지나친 수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가까우면 어떻습니까? 가까운 것이 너무 가까이 오면은 음적 요소가 되겠죠. 예를 들면 촛불 안에 속처럼 너무 가까이 가면 도리어 발금이 안 되죠. 그래서 지나칠 때는 음이 되고, 그럼 지나칠 때 음이 되는 이것이 바로 음에서 양을 태생하는 것이 바로 음양의 기본 사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극 사상에서 태극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태하는 것이 점 하나 찍는 것이 컨대자에가 점 하나 찍는 것이 이 태라고 보죠. 이걸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콩태 이렇게 읽습니다. 콩태다 이렇게 말하는데, 콩이 이런 것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싹 여기 하나 나와야 이것이 태극이 출발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태극이 하나 딱 싹이 나와서 출발했는데 이것을 음인가 양인가? 이 양이죠. 한 점 출발했으니까 양인데, 그럼 이 양이 어디서 출발했는가? 요 부분이 음이다 하는 얘기죠. 음이 있음으로써 음 안에서 양이 출발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의 가시권 본다는 자체도 내 가까이 우리가 이거 뭘 자세히 보겠다고 여기 갖다 대면 안 보이죠. 이건 못 봅니다. 음이죠. 음인데 적절히 가면 보이는 거죠. 음에서 양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양, 양음이 아니고 그 음양 사상의 기본은 음양입니다. 음으로부터 출발해서 음이 없다면 절대 양이 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양하는 부분인데, 이 음양하는 부분이 우리 풍수에서 좌우 개념으로 봤을 때 좌측이 있느냐 없느냐, 먼저는 좌측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좌수가 선도하느냐? 그러면 순국이다. 우수가 선도한다? 역국이다. 이제 이렇게 음양이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좌측으로 향을 해야 될 판인데 우측으로 향을 했다. 이러면 이제 완전히 이제 어긋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본다는 개념, 시간 바쁩니까? 시간 지나가지고 조금만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본다는 개념. 우리가 이제 좌측에서 물이 이렇게 또는 볼거리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산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본다는 개념, 여기에서 눈동자가 있다고 쳤을 때, 어떤 물체가 있었다고 쳤을 때, 이렇게 하면은 천지를 다 한다고 쳐도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지가 다 어그러지는 거죠. 천지가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결과적으로 좌천 우지, 이 천지가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 천지가 향 하나 잘못하는 것이 천지가 다 어그러지는데, 이 천지가 다 어그러지는데 여기서
이제 원근도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원근. 그 원근 존재한다고 치면은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요만큼 잘못했다. 요 차이가 여기서는 미세한 차이지만 자, 지구의 끝까지 가보자. 이러면은 수백 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지작이라는 것이 이 자기라는 개념이 어느 한 일부분만 가지고 내가 땅의 어느 한 일부분에서만 사지만은 내가 일부분 사는 그 바깥 멀리까지 전혀 무관하다. 이건 아니겠죠. 전혀 무관하다. 에? 나는 저 태평양 바다에 물 하나도 없어도 전혀 무관하다. 우리 샘에 물만 나면 된다. 그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근본 개념, 근본 사상을 갖고 출발한다면은 향중음양 이거 하나 잘못하면 절막계류 계류시키는 거예요. 다 천지를 다 무너뜨려. 자, 마치겠습니다. 예.